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본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일본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은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일본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은 먼저 소유권 이전을 하기 때문에 등기소에 등록 매너세가 듭니다. 토지는 2%, 건물은 2%, 그리고 저당권 설정하는 때 드는 등록 면허세는 0.4%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신축일 경우 소유권 보존 등기도 0.3%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동산 취득세가 들어갑니다. 토지는 3%, 주택은 3%, 건물은 4%가 들어갑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구입하고 나서 3개월이나 6개월 뒤에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리고 고전자산세가 들어갑니다. 고전자산세는 매년 1월 1일 등기되어 있는 소유자한테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보통 4월에서 6월 사이에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고전자산세는 고전자산세 평가액의 1.4%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는 0.3%가 들어갑니다. 고전자산세는 1년에 4번으로 나누어서 지불할 수 있습니다. 4월, 7월, 12월, 그리고 다음 해 2월 달에 지불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괄해서 지불해도 괜찮습니다. 등록 매너세, 부동산 취득세, 고전자산세의 세율 기준은 고전자산세 평가액의 기준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시가보다 한 50%, 60% 사이의 가격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구입할 때 판매 가격의 5% 정도가 기타 비용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타 비용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든지 그리고 등록 매너세, 기타 세금이든지 이런 걸 전부 다 합해서인 가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세까지 넣으면은 보통 판매 가격의 5.5% 정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판매할 때도 기타 비용은 판매 가격에 한 고전자산세까지 넣으면 5% 정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입했다면 구입 가격의 10% 이상을 얹어 판매해야만 여러분이 손해를 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맨션이나 일본 타워 만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맨션이나 타워 만션을 구입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만약에 구입한다면 데벨로프 업체로부터 구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도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지만 데벨로프 업체는 어떤 업체냐 하면은 토지를 취득해서 건축해서 판매까지 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일본에서는 큰 업체가 미쯔이 부동산 주식회사, 스미토모 부동산 주식회사, 그리고 미쯔비시 지소 주식회사, 그리고 토큐 부동산 홀딩그스 주식회사, 그리고 노무라 부동산 홀딩그스 주식회사, 이 다섯 개가 아주 큰 업체입니다. 이는 데벨로퍼 업체로부터 직접 구입해야
그래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붙는 경우는 그 분양을 사서 비싸게 내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비싼 가격으로 설정된 가격에서 또 기타 비용이 총 구입과 판매할 때는 10%가 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익을 내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전에 옛날에 샀던 거는 괜찮지만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그거를 사면은 이익 내기는 아주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오를 예정입니다. 지금은 동결되어 있지만 내년 초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가면은 주택론 이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주택 보통 타워 만션은 60%가 개인이 사고 40%가 법인이나 외국인이 사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외국 투자 경우에는 데벨로퍼 업체로부터 사서 바로 1년, 2년 내놨습니다. 많이. 비싸게 내놨겠죠. 그걸 모르고 여러분이 사면은 거기에 플러스 또 10%가 되기 때문에 이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타워 만션일 경우에는 이거는 단기로 가지고 있는 거는 괜찮지만 장기로 가지면 자산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그 이유는 일본 인구를 보면 됩니다. 지금 일본 인구는 1억 2,300만 명 정도입니다. 동경은 1억 4,200만 명입니다. 그래서 35년 후 2060년에는 8,600만 명까지 떨어진다고 예상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그렇게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65세 이상이 지금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75세가 23%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고령자 사망수가 엄청 는다는 겁니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배 이상의 사망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있느냐? 상속세 때문에 부동산을 내놔야 합니다. 주식 법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상속 때문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 금리 부담 때문에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장기로 어려운 이유는 타워 만션의 경우는 이 데벨로퍼 업자들이 판매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수선 적립금을 아주 싸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년이나 30년도에 수선을 할 때는 뭐 엘리베이터를 교환, 그리고 펌프를 전부 다 교환, 그리고 외벽 여러 가지 수선을 하는데 엄청난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 모은 금액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 중수나 그리고 일본에서는 맨션이나 타워 만션 같은 건 재건축이 아주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고령자가 너무 많고 그리고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5분의 4 이상의 소유자들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 형태의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부터 해가지고 여러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인구가 계속 줄기 때문에 지금도 동경에는 빈집이 90만 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5년, 3년 뒤에는 더 엄청나게 많이 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이나 5년 뒤에는 여기서 10분 이후로는 엄청나게 폭락합니다. 5분 이내는 가치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지지 않지만 올라갈 수도 있지만 10분 이후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구입할 때는 뉴스나 많이 올랐다 하고 살라 하는 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살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반드시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살려고 한다면은 데벨로퍼 업체로부터 직접
분양하는 걸 사야 됩니다. 지금부터 살려고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완성이 1년, 2년, 3년 뒤에 분양하는 것을 사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지금 똑같은 거를 1년 뒤에 세울 때 인건비, 재료비가 너무 올라와서 비싸게 될수록 똑같은 건물을 짓더라도 더 비쌉니다. 그래서 분양하는 신축일 경우에는 계속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맨션이나 타워 맨션을 사는 데는 아주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내려가지 않고 이익을 남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